오늘은 영정이랑 뭐 오랜만에 편안하게 라이브 켜놓고 부동산 얘기도 좀 하고 Q&A도 받고 저 에코프로 안 샀습니다. 저는 뭐 주식을 크게 하지는 않고 제가 전업투자자도 아니고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래도 이제 최근에 한 2배 올랐습니다. 영정이 마이너스 90%까지 갔다가 90%에서 이제 72%까지 72%.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마이너스 72%도 기분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영정이를 통해서 영정님은 손해볼 건 안 할 것 같은데라고 물어보신 분 근데 영정이가 완전 부동산 빼고는 다 손해봤어요. 네, 지금. 그래서 친한 동생들이 영정이 형 뒤에 따라다니면 항상 콩고물이 떨어진대요. 항상 흘리고 다닌다. 오르펜트 제가 듣기로는 뭐 정용진 부회장님이 계약을 했대요. 거짓말일 거예요. 아마. 부산의 하이엔드가 시장이 될까요?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게 펜트 세대들이 좀 막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 돈만 걸려라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반포에 지어지고 있는 펜트하우스는 450억?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워낙 희소하고 뭐 한두 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거래되지는 못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선 거래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사면 좀 물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뭐 중국의 초재벌들이 별장으로 사는 거 아니면 솔직히 쉽지 않지 않나. 영정이가 캐시 2천억이 있어. 3천억, 3천억 있어. 굳이 부산에 몇백억짜리 왜 사? 왜냐면 내가 최근에 이제 아는 지인 중에 캐나다에 애기들 데리고 2년 동안 간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캐나다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면 진짜 좋은 집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웨스트 밴쿠버에서 웨스트 밴쿠버가 이제 중국 부자들이 많은 동네예요. 굉장히 이제 치안도 좋고 그리고 완전 럭셔리해. 차라리 별장을 살 거면 아니 거기를 사지 왜 여기 300억짜리를 누가 사? 그리고 사실 이게 계약됐다라고 해서 뉴스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잔금 때까지 봐야 됩니다. 그게 뭐 연예인 누가 했네 뭐네 이게 좀 안 맞는 게 물론 진짜 샀을 수도 있는데 여의도에 원래 장윤정이 오피스텔 분양받았다고 막 기사 엄청 냈잖아요. 그렇죠. 그거 취소됐어요. 근데 계약을 취소했는데 기사 안 나오잖아요. 너무 극히 작은 세대수가 거래가 실제 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규민 님이 물어보는 게 40억 예산으로 주거환경 미래 투자를 고려해가지고 아파트를 고른다면 저는 교육과 뭐 이렇게 좀 자녀들을 키운다라고 하면 반포가 날 것 같아요. 40억 정도면 40평대 레미안 퍼스티지나 원베일리나 센트럴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반포에 오래 살았잖아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살았었는데 40억 30억 정도의 예산으로 30평대 또는 40평대에 대출 없이 매매 살아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포는 이제 단점이 하이엔드의 생활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반포는 좀 안 맞을 수 있고요. 청담이나 뭐 한남으로 가셔야 되고 하이엔드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근데 하이엔드 아파트가 없어요. 반포는 일단 다 일반 아파트예요. 루시아 청담과 더리버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루시아 청담이나 더리버 오피스텔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거품이에요. 지금 상황이 임대료가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 빠졌어요. 오히려 확실히 요즘 경기에 이런 월세들이 오히려 더 타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매입했던 분들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임대료 빠져서 수익률 한 2%대 나올걸요? 오피스텔이 2%면 완전 폭망 그렇죠. 아닌가요? 완전? 그래서 나중에 뭐 임대료가 오르면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오피스텔 중에서 또 대장주 중에 하나였던 PM+도 임대료가 좀 빠졌어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갈 때 가장 피해야 되는 아파트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 동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성비로 사는 거죠 사실. 네, 사실은 좀 가격이 좀 싸서 주변 시세보다 싸서 사는 건데 건축에다 돈을 좀 쏟아 부어서 좀 하이엔드를 만들고 복층 만들고 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약간 좀 하이엔드를 표방하면서 아파트를 넣고 오피스텔을 넣었지만 결국 한 동짜리잖아요. 시행사도 결국엔 이거를 자기들이 시행을 해가지고 PF 이자랑 뭐 다 커버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꽉 찬 가격에 사서 이득을 보려면 결국은 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겠느냐 왜냐하면 수준이거든요. 이게 재건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런 거는 용적률 다 맥스로 받아놔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 리모델링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냥 거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월세 전세로 살기에는 가성비가 괜찮은데 매입하기에는 내가 매입한 가격보다 떨어질 확률도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한남과 성수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포돈님이 계신데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그냥 느낄 때는 조금 더 젊고 플렉스하는 부자들. 한남동 같은 경우는 진짜 약간 뭔가 베이스가 딱 갖춰진 부자. 싱글의 좀 고소득층이나 아니면 좀 플렉스하기 좋은. 그러니까 한남동 같은 경우는 고풍스럽다라고 해야 되나? 고급스러운 약간 느낌 자체가 거기는 뭔가 멋있고 화려하고 막 이렇게 뷰 좋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한남동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한남동, 이태원동이거든요. 성수동은 이제 막든 신흥부촌 같은 느낌인데 대형 평형대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고급 주거질 만하라고 할 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 성수동 상권은 핫하지만 굉장히. 한남동 같은 경우는 근데 주택 부질도 광범위하게 있고 남산을 끼고 있는 이 고급 주거지촌이 대한민국에서는 여기가 1등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강남
50억 단독주택 vs 강북에 50억 월세 나오는 빌딩. 좋을 것 강남 같은데? 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좀 성향에 따라 다른 게 그냥 강북도 투자로- 강북 나름 아닌가? 그렇죠. 강북도 강북 나름이죠. 내가 그냥 월세가 필요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분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강북 가서 그렇게 받는 거고, 시세 차이가 투자성으로 갈래? 그러면 강남 사는 거죠. 밸류업이 지금도 돈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안 그거 되죠. 같은데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안 돼. 굉장히 사기가 어려운 시기예요. 진짜 고수들이나 사는 시기고, 이걸 제가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데, 진짜 엑시트할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하고 사야지, 계획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저도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네, 보면 그렇죠. 3개를 해봤는데 신축하면서 변수 일단 진짜 많고요. 그리고 네. 신축하면서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가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 2년이잖아요. 2년 후에 경제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2년 후에 이렇게 신축해서 밸류업하면 이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전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건물 가격이 달라지는데 강동구의 조그만한 건물 소유 중입니다. 강동구 전망 이거는 이제 영전이가 좀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동구가 나쁘지 않죠. 하남이 생기면서 강동구가 약간 하남의 상권들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강동구도 사실 지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거든요. 5호선 라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둔천동일 수도 있잖아요. 또 둔천동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있는 상권적인 것도 메리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서울 시내에 있는 구 중에서는 그래도 한 2, 3급지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수는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배우 수가 네,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납배시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잠원 아크로 리버뷰 30대 싱글 실거주용 2, 3년 안에 매수 어떨까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전세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이걸 매매로 해야 되나요? 싱글 거주용 아크로리버 별로 안 좋은데, 반포를 굳이 싱글이 살아야 되나요? 사실은 아크로 리버뷰가 뷰가 좋아서 아파트를 보면 일자형 아파트로 돼 있어서 거기에 한 5개 동인가 4개 동인가 네. 일자로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호스가 뷰가 잘 나와서 막 굉장히 뷰에 꽂히신 분들이 좀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사실은 좀 너무 외진돼 있잖아요. 주변에 근생상권 이용할 때도 없고 한강 가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좀 애매하죠, 사실 위치가. 그 돈이면 그냥 전 반포로 갈 것 같아요. 그냥 아리팍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뷰가 되게 중요하시다라고 생각을 성수동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8평 네. 거기 그냥 전세나 뭐 이렇게 사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매매는 지금 좀 비추하고요. 건물 매입하려다 전 재산을 넣고도 대출을 껴가며 사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지 대한 물음이 생각이 바뀌어서 예적금 생활이 되니 파이어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매진하는 생각을 바꿨는데, 이런 케이스분들 계신지 설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건물 올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건물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야 되냐면 내가 수익이 좀 있는 사람이 사야 돼요. 올인하는 건 절대 저는 완전 비추. 영정이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좀 첨언을 하면 영끌을 해가지고 정말 풀 레버리지 썼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소 뒷걸음질 하다가 맞아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주식도 막 풀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는 애들 중에 거의 도박처럼 하는 애들 중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다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정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언젠간 꼬꾸라지더라고. 저는 풀 레버리지 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전 더더욱더 반대합니다. 되게 좋은 사례들로만 요즘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실제로 저도 실패한 사례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무조건 부동산 살 때는 진짜 보수적으로.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미 은행에서 감정가도 잘 나와, 밸류맵도 있고 뭐 디스코도 있어. 솔직히 요즘 같은 시기에 잘못 사면 바보거든요. 어쨌든 자기 소득을 한참 넘어서 가지고 영끌을 부추기는 거는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마케팅, 영업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전 되게 무책임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절대 그렇게 부추기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대림동 문의하신 분 있는데 이거 이분은 쳐볼까요? 이거 대림동이 판단하기 사실 쉬운 동네는 아니라서. 여기는 네. 근데 대림동에 있는 그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동네는 아니고, 대림동에 있는 주거지? 약간 이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모델링하면 진짜 멋있겠다. 정말 딱 리모델링하면 각 이쁘게 나올 건물. 외관들 딱 유리들 샤시들만 싹 바꿔주고, 커튼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리로 싹 바꿔주면 되게 이쁘게 잘 나올 건물인 그리고 것 같아요. 대로변, 그래도 뭐 대로변에 네, 도로도 맞아요. 4차선이고 이거를 팔 시기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더 좋은 지역을 갈 생각이라고 하면 저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은 저는 딱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수요가 적은 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요가 많은 데로 갈아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그 상권 같은 경우도 더 도심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나 밖에, 특히 뭐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빨리 대구 팔고 서울 와야 되잖아요. 조금 더 안 좋은 지역에 있는 거를 좀 더 좋은 지역으로 옮기는 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구정 현대 주민분이 댓글을 다주셨는데, 재건축 단톡 보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다들 욕심이 장난 아니고요. 사실 제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생각보다 재건축이 쉽지 않을 거라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보다 고급화하는 게 어려울 거다. 저도 이제 지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단톡방에 되게 네. 많이 하고, 고급화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조합원들이 자기가 당장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도 원래 옛날부터 살았던 되게 부자분들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영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이거 아파트 하나로 뭐 큰 돈 벌어보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의견 합치를 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원베일리 33평 2개를 팔고 꼬마 네. 빌딩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성공할 확률은 30%. 근데 30%가 능력이
능력 있는 사람은 할만한데 그런 거를 잘 선택을 못하면 저는 실패 확률이 더 높을 수 그리고 있어요. 꼬마 빌딩을 살 때 네. 가장 갖춰야 되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각 지역에 어울리는 덩어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에서는 50억짜리 뭐 100억짜리 이런 것들이 되게 덩어리가 크지 않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은평구나 강북구 같은 데 100억짜리 건물은 진짜 그 동네에서 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잘못 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어울리는 덩어리 그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지방에서 공장을 하셔 나름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서울 사람들 주택 수백억 한다는 거면 내가 가난한 건가 현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이런 거예요. 생각 하지면 안 돼.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진짜. 제가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살다가 네. 미술 컬렉팅을 하면서 내가 진짜 돈이 너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로. 왜? 미술품은 진짜 캐시 100억 소진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 작품에 막 70억 정도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니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절대 비교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인생은 나와 있어. 제가 인생의 약간 목표 중에 하나고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관대하지 말고 항상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자라는 생각으로만 살면 결국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강도보다는 빈도라고 하는 제가 전 돈과 행복이라는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었고 결국 얼마만큼 내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도파민을 좀 건전하게 분비시킬 수 있는 그런 빈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느냐와 그리고 내 주변의 지인들 또는 뭐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가 행복을 결정짓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미 행복에 대한 연구에서 끝난 거예요.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영정이 그 생각난다. 옛날에 이상한 마세라티 막 그 덜덜거리는 거 타고 다니면서 덜덜이라는 그 미아 가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사실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예전에 마세라티 탈 때였거든요. 토보 형을 만나기 전까지가 제 인생이 제일 행복했는데 이 형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영정이한테 만나 좀 친해진 다음에 야, 마세라티는 근데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저 그때 당시에는 마세라티 약간 꿈의 차였어요. 그 차를 욕하는 형이 정말 싫었어요. 터보 형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좀 나름 되게 재밌게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저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다 보니까 정말 배움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만나면 항상 어려워하고 만나면 좀 불편하잖아. 항상 막 가리키고 막 형 맨날 너 이러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런다. 김예슬 대표랑 터보 형이 제 인생을 거의 옥죄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옥죄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삶이 더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역 근처 꼬마 빌딩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원주역이 약간 강남에서는 2군 3군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원주역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원주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동네이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주역을 굳이 살 필요 없고요. 조금 더 도산대로나 학동역 근처 올라가 사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기자본 25억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에 사실 딱 비슷한 사례에 90년대생이신데 진짜 사업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영업이익을 한 5, 6억씩 꾸준히 내서 현금이 한 20억 정도 쌓인 법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말했던 역삼동 5천만 원대 이거를 매입하신 분인데 역삼동의 노후주택 중에서 싼 거를 사면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돈 들고 잘 기다리시고 그다음 또 나랑 잘 맞는 컨설턴트 분한테 잘 이야기하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만들어서 좋은 정보를 빠르게 얻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런 자신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게 하기 싫어서 네. 이제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귀찮으면 하지 마시고. 귀찮아서 안 네, 하려고. 그냥. 대구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머니가 대구에 똘똘한 한 채 범어동 사놓을지 아니면 적당한 거 동대구역 사고 남은 돈으로 다른 거 돌릴지 고민 중입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저는 대구 부동산 자체 그 안에 어떤 지역이 좋고 범어동이니 뭐니 뭐 이런 동들 구체적으로 몰라요. 왜 대구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관심도 크게 없고요. 그 두 번째 대구에서 최소한 제가 아는 그 대구에서 나름 좀 불을 일구신 분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서울로 시프트를 하고 싶어하세요. 다 그런 점 봤을 때 미래를 보면 조금 대구 부자들조차도 좀 어둡다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추정하고 부동산 있어요. 불경기는 뭐 10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대구에 너무 공급도 많기도 했고 대구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 와요. 남는 거는 의사랑 노인들밖에 없고 내 인구는 계속 줄어들 네. 거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대구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잘 될 거냐 보면 좀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네, 같고 맞습니다. 대구에 사는 부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이퍼카트 하려면 순자산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500억 이서로 탈 수 있고 차값이 한 10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300억 이서로 탈 수 있고 차에서 자는 차퍼도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허리 부러져. 자기가 얼마나 차를 좋아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라이브를 2시간 정도 진행을 해봤어요. 이제 영정이랑 처음 합방을 했는데 네, 맞아요. 굉장히 재밌네요. 혼자 하는 네. 것보다 훨씬 쉽네요. 혼자 떠들면 이게 목이 네. 좀 아파. 다음에도 한번 이제 부동산을 좀 중심으로 좀 만담을 나누는 라이브를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미국 갔다 와서 뵙겠습니다. 그리고